자, 또 줄공 공법을 시작할까요? 네. 오늘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56페이지인가요? 네, 공동구인가요? 공동구.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배웠던 게 일반적인 기반 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해서 배웠어요. 기반 시설은 어떻게 설치해야 돼요? 원칙은 기반 시설은 지상, 수상, 공중, 지하에 기반 시설을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설치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기반 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되면 우리는 그 시설을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어요? 도시군 계획시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했으면 공원 만들고 광장 만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시설의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관리는 국가 거면 중앙관서장이, 지자체 거면 조례로 정해라. 그게 이제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된 규정이었잖아요. 근데 기반시설 중에서 특별히 우리 법에서는 공동구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공동구 설치 관리. 공동구, 먼저 공동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공동구란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하 이 시설물, 그죠? 이 지하 시설물, 도로 밑에 이 지하 시설물이 공동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럼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공동구에 들어갈 시설은 빠짐없이 공동구 안에 수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동구 설치는 누가 합니까? 자, 요 그림 나중에 한번 보시고. 공동구 설치는 누가 해요? 네, 시행자가 한다. 그죠? 시행자가. 당해 지역에 검단 신도시 만드는 LH가 시행자다 그러면 도로 밑에다가 공동구 설치도 시행자가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이 법에 근거해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행자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를 초과하는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요 기준은 기억하셔야 돼요.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이런 사업의 시행자. 무슨 사업이냐면 도시개발사업, 즉 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공공주택지구, 경제자유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자, 이것도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자, 어떤 냄새가 나요? 뭐 도시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구역을 만들고 정비구역 만들고 대지조정사업지구 만들고 공공주택지구 만들고 그건 뭐예요? 다 사람 들어가는 사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공동구를 설치할 지역 사업이 아닌 것은 그러면서 뭐 산업단지 조성, 뭐 일반 산업단지 조성한다. 산업단지는 사람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공장 냄새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냄새가 나는 이런 개발 사업의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는 도로 밑에 공동구를 설치한다. 그래서 이 기준은 꼭 기억하시고 그러면 설치. 자, 그러면 공동구가 설치된 지역에서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해야 됩니다. 공동구가 설치가 됐다. 검단 신도시 도로 밑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되어질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해야 돼요. 만약에 공동구가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공동구 수용 시설을 그 공동구 안에다 집어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죠. 어떤 처벌?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용 의무를 위반하면 2년 2천이에요. 어떤 시설은 반드시 공동구 안에 수용돼야 됩니까? 그러면 공동구 안에 의무적 수용시설, 거기 6개 나왔네. 뭐예요? 어떤 시설은 공동구 안에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전통수. 제가 몇 번 떨었어요? 4번 떨었어요. 그래서 6개야. 수가 4개 나와요. 자, 전이 뭐예요? 전선.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는 공동구 안에 지불해야 돼. 설사 설치되기 전에 도로 밑에 단독으로 공동구가 단독으로 전선이 매립돼 있어도 그 철거하고 공동구 안에다가 그 수용시설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 전선로. 자, 통신선로. KT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가 4개예요. 자, 우리 물 지나가는 파이프 간에는 상수도관을 수도관이라 그래요. 수도관. 그래서 상수도관, 중수도관, 하수도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상수도관인 수도관하고 중수도관은 공동관에 반드시 집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수도관은 뭐예요? 하수도 도로물이죠. 하수도관은
의무적 수용시설이 아니다.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상수도관을 수도관이라고 표현해요. 수도관, 중수도관, 그리고 또 하나는 열수송관, 난방관이죠. 뜨거운 물 지나가는. 그리고 또 쓰레기 수송관, 이것들. 근데 시험에서는 이 6개보다 공동관의 수용시설이 아닌 거. 자, 무엇은 수용시설이 아니에요? 하수도관, 더러운 하수도관하고 위험한 가스관은 공동구 안에 수용되어지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하가는. 근데 수용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시험에 요 하가를 잘 물어봤습니다.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 수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의무적 수용, 임의적 수용 이렇게 기억을 딱 합니다. 그러면 공동구 설치 비용. 자, 공동구 설치는 방금 전에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시행자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동구를 설치하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돼? 설치 비용은 이 시행자와 방금 전에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하라고 그랬죠. 그 수용 의무자가 점용 예정자인데 이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같이 부담해요. 시행자와 점용 예정. 그래서 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공동구 설치 비용이 얼마 정도 나오니까 미리 좀 산납해라라고 점용 예정자에게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같이 부담한다. 그렇게 설치 비용 부담 이 부분도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공동구가 이렇게 이제 설치가 됐어요. 그래서 수용 시설이 다 들어갔어. 그러면 설치된 공동구의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을까? 공동구 관리자는 누구예요? 우리 법에서는 딱 관리자를 정하고 있죠. 누가 관리하라고요? 관할구역의 장이 관리해라. 우리 6명이 관리해라.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관리하고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이 관리해라.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가 관리자다. 6명이 관리자예요. 근데 이분들 많이 바쁘세요? 안 바쁘셔? 전화 오면 맨날 바쁘대. 그죠? 자,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기관에다가, 즉 공단에다가 위탁 관리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관리 의무. 그래서 설치 관리, 이 공동구 설치 관리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그러면 공동구는 공동 수용하고 해서 설치해 둔 거잖아요. 그러면 좀 위험성도 있죠, 상당히. 그래서 우리 관리자는 몇 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요.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여기를 시험에 1년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관리자는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또 공동구에 안전한지 점검은 어떻게 하라고요? 연 1회 이상 점검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그리고 안전점검 연 1회 이상 점검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공동구 관리하는 데 비용. 자, 관리 비용은 누가 내야 될까요? 관리는 관할구역장이 지금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럼 관리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관리 비용은 누가 내야겠어요? 당연히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가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리자가 점용자에게 관리 비용을 부과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부과할 때 어떻게 부과하라고? 똑같이 n분의 1 아니면 점용 면적 고려해서. 점용 면적 고려해서 많이 주면 많이 부과해야죠. 점용 면적에 비례해서 이렇게 관리 비용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납부무자인 점용자는 어떻게 내야 된다고요? 자동차세 내는 것처럼 우리 자동차 연 2회 분할 납입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2회 분할 납입한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 B번 있죠. 아까 그 밑에 B번 보니까 공동구를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은 누가 내야 된다고 했어요?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점용 예정자가 설치 비용을 안 냈다는 이야기. 시행자 일방적으로 다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의 수용료는 빠짐없이 들어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설치 비용도 안 낸 점용 예정자가 공동구를 수용하려면 공동관에 열려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돈 안 냈으니까 비용 부담 안 했으니까 점용료 사용료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설치 비용 안 낸 이 점용 예정자는 점용하려면 점용료 점용 사용 허가 받고 그리고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해라. 그래서 B씨가 설치 비용을 안 낸 이런 점용 예정자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공동구 설치 관리 어렵지 않죠? 아는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나오면 꼭 맞춰주세요. 이런 것들은 맞춰야 되는 문제죠. 자,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 그러니까 우리 법에서는 일반적인 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대한 규정, 공동구 설치 관리 규정, 그리고 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고 있어요. 그럼 광역시설이라는 게 뭐가 광역시설이었어요? 광역시설은 기반시설인데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2개 이상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광역시설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광역시설은 어떻게 설치 관리하라고요? 시험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죠.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공동구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맞아, 틀려요? 공동구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하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원칙적으로 배웠던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서로 설치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광역시설도 미리 관리 계획으로 결정 설치하고 설치된 광역시설이 국가 거면 중앙관세자인 관리를 하고 지자체 거면 조례로 관리할 자를 정해라. 이게 이제 일반적인 시설의 설치 관리 규정이잖아요. 그에 따르라는 말이죠. 그런데요, 광역시설이 편익시설이면 상관없는데 혐오시설 같은 경우는 관리계획 결정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광역시설은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근데 여기를 시험에 광역시설은 협약이나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 이러면 맞지만 협약, 협의 구성해서 설치 관리 하에 한다 그러면 그 지문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원칙과 예의 규정을 구분하시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협약, 협의 구성이 같은 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대. 그러면 누구도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자, 이런 부분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우리 대표적인 게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 대표적으로 뭘까요? 뭐 도로라든지 철도라든지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로 놓기 위해서 설립된 법인이 어디예요? 한국도로공사. 철도 놓기에 설립된 법인은 철도공사. 그래서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도로공사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에 규정들.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일반적인 도시공계 설치 관리에 대한 규정들. 자, 그리고 또 공동구 설치 관리, 광역시설 설치 관리.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세 파트로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자, 그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자, 이거 공동구에 관련된 사항.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해서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은 나왔어요. 의무적 수용 시설은 아닌데 공동관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있었죠. 들어가려면 그건 심의 거쳐서 해야 되잖아요. 무슨 시설? 하수도관과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하시면 되겠죠. 하가. 그죠? 자, 답은 1번인가요?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 59페이지 도시군계획시설 사업 시행. 자, 우리 용어 정리했어요. 지난 시간에 기반시설이 있는데 기반시설은 지상수상공중지에 설치할 때는 미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우리는 그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도시군계획시설.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장비 개량 사업을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이렇게 하세요라고 시설 사업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는 이야기. 이 시설 사업의 시행 절차도 시험에서는 매년 빠지지 않고 꼭 하나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59페이지에는 그 절차를 이렇게 쭉 그려놨으니까 나중에 공부가 끝나면 이거 배우고 난 다음에 정리를 하도록 하고, 자, 뒤로 넘겨봅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우리 인천시가요. 여기가 인천시예요. 인천시인데 여기에다가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관리계획을 결정했어요. 여기 도로 놓겠대. 자, 그리고 인천시 이 지역에는 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어요. 또 여기는 광장을 만들겠습니다라고 관리계획 결정됐어. 자, 이런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자, 결정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시설 결정이 됐는데 바로 다
다 집행을 바로 하나요? 아니면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도 많이 있나요? 미집행 특히 많습니다. 특히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 조성할 부지다 그러고 집행하지 않는 공원 조성되지 않는 땅이 대한민국 굉장히 많아요. 시군 지자체마다. 그러면 장기 미집행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이런 시설이 결정되면 이 결정된 이 사업을 언제 집행할 것인지 알려주도록 하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해요.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면 단계별 집행 계획입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 계획은 새로운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언제쯤 할 겁니다라고 알려주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시설이 결정되면 단계별 집행 계획이라는 것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요. 자, 그러면 이런 단계별 집행 계획은 누가 수립해야 됩니까? 자, 누가 수립하라고요? 예, 당해적의 관리계획을 위반한 위반권자가요. 원래 관리계획 위반은 누가 해요? 위반은 필요하니까 이들이 위반하죠. 근데 위반한 자 중에 자기가 직접 결정할 수도 있고 시군적은 도의사가 결정하는 상도 있지만 위반은 당연히 관할구역장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국장도 도지사도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러면 이들이 위반을 했을 때는 관할구역의 장의 의견을 들어서 직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누가 이 수립한다고요? 관리계획 이방권자가, 결정권자가 아니라 이방권자가 필요하니까 이반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에 따라서 결정이 됐을 테니까 이방권자가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자, 수립권자 나왔죠? 그러면 언제 수립해야 됩니까? 우리 법에서는 이 수립권자는 시설 결정 고시가 있으면 몇 개월 이내요? 3개월 이내. 어떻게? 보상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자, 몇 개월 이내 한다고요? 3개월 이내. 그런데 다만 이게 3개월이 원칙인데 다만 정비법이라든지 도시재정비법이라든지 도시재생법에 따라 도시공원관리계획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 즉 관계법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의제된 경우, 뭐뭐에 따라 의제된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은 몇 년? 2년 이내 수립해야 된다. 그래, 구분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립. 자, 그 다음에 수립 절차입니다. 자, 단계별 집행계획은 새로운 계획이에요? 새로운 계획이 아니에요? 새로운 계획 아니죠. 그렇죠? 이거 언제쯤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구체적인 집행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단계별 집행에 수립할 때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수립권자가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도 들어서 수립하래. 근데 여기서 꼭 하나 조심할 것은 우리가 계획 그러면 행정청이 수립한 계획이잖아요. 계획에서는 우리 광역기본관리에서도 다 배웠지만 계획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청취했잖아요. 뭐 공람을 한다든지 공청회 한다든지 의견 청취 방법이 있었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은 주민의 의견 청취 규정이 없다라는 거. 행정계획 중에 의견 청취 규정이 없는 유일한 게 우리 국도계획법의 유일한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그냥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 듣고 지방의 의견 청취를 하지만 주민의 의견 청취는 직접적인 의견 청취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수립하고 수립했으면 별도의 절차 없이 수립됐어요라고 공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별도의 뭐 승인 절차라든지 뭐 결정 절차라든지 그런 규정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정리를 꼭 하시고, 특징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은 없다? 주민의 의견 청취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 수립 절차 그리고 맨 밑에 특징까지 체크해 놓으시고, 그러면 단계별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단계별은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한대. 그래서 만약에 이 결정된 사업을 이 부분을 3년 이내 실시하겠다 그러면 1단계 집행계획 포함하고, 이거 내가 3년 이내 해야겠다, 3년 이내 해야겠다 그러면 1단계, 그리고 3년 이후에 해야겠다 그러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단계별은 1단계와 2단계인데 그 기준은 3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요 부분은 2단계 집행계획 포함을 했어요.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고 3년 이후에 천천히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요, 주민들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네, 빨리 좀 이 공원 좀 조성해 달라고. 그러면 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됐던 것도 매년 검토해서 뭐 할 수도 있어요. 1단계로 계획을 조정할 수 있나요? 조정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이런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정리를 딱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단계별 집행계획 하나 봤고요. 자, 그러면 이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서 이 도로는 예, 바로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단계 포함시켰어요. 자, 그러면 이제 도로 놓는 사업을 한번 해볼게요. 도로 놓겠습니다. 라고 결정 고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1단계 집행계획 포함해서 도로 놓는 사업 할 거예요. 이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설 사업에서는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이걸 누가 하느냐, 요 시행자 파트. 이거 누가 사업을 해야 되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 누가 사업을 하겠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누가요? 지금 관리계획으로 결정돼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누가 사업을 하겠어요? 당연히 당의 관할구역이 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당의 관할구역에서는 저 인천시다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의 장이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이게 나오죠. 이 시행자 잘 나옵니다. 거기에는 시행자 어렵진 않아요. 자, 하나씩 뜯어볼게요. 원칙, 자, 기억번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시장,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구역의 시설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할구역 장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김포시에서는 누가 해요? 당연히 인천시에서는 인천시장이 하고 그리고 김포시에서는 김포시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결정이 됐으면 사업은 관할구역장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가 있겠죠? 예,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이 장해요. 당연히 관할구역장들이. 그런데 예, 인천하고 김포에 걸치는 뭐 철도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도를 놓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누가 사업할 거냐? 이거 이렇게 뭐 간선도로 놓겠습니다. 아니면 고속철도 놓겠습니다. 지하철 설치하겠습니다. 결정을 했어. 그러면 이건 누가 사업을 해야 돼? 자, 그래서 문제는 걸칠 때 사업은 누가 할 거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밑에 니은번에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 두 개 관할에 걸쳐서 시행되는 경우. 누가 해야겠습니까? 자, 우리는 요 이제 관리계획 위반하고 비교하셔야 돼. 이게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처음에 위반하고 이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위반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위반할 때는 예, 협의에 의해서 공동 위반하거나 협의에서 위반할 자를 정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예, 위반하고 결정이 돼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걸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이때는 예, 협의에 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 인천시장하고 김포시장이 협의에 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해라. 조심할 것은 예, 거기 이 위반은 공동 위반은 있지만 처음에 도로 놓겠다는 위반은 공동 위반이 있지만 시행은 공동 시행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라고 써놓은 거예요. 협의해서 예, 시행할 자를 정해라. 또 당사자들이 서로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합니다. 공동 시행은 없습니다. 위반은 공동 위반이지만 시행은 공동 시행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뭐가 문제예요? 협의가 안 될 때가 문제지. 항상 문제는 안 될 때가 문제예요. 그죠? 자, 그럴 때는 항상 둘로 관리계획 위반할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예, 시행도 똑같아. 협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한다? 만약에 같은 도 안에서 도 안에서 시군이 시행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 않는다. 그때는 누가? 도지사가 지정해 주라는 이야기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예, 여기는 인천시는 광역시고 그죠? 그리고 여기는 예, 여기는 경기도 김포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예, 이 협의가 안 되는 지역이 이런 시도에 걸친 경우잖아요. 이 시도에 걸친 같은 도가 아니라 시도에 걸친 경우잖아요. 이럴 때는 누가 시행할 자를 정해주라. 국장이 지정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국장이 지정해줘라. 누구를 지정하라고요? 인천시장 당신이 하라든지 김포시장 당신이 하라든지 지정해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구분해요. 예, 같은 도에 있으면 협의가 안 되면 도지사가 시장 군수 중에서 지정하고 그 협의가 안 되는 적이 이렇게 시도에 이렇게 걸치는 경우는 국장이 누구를 인천시장을 지정하든지 김포시장을 지정하든지 여기 있는 당사자 중에서 지정을 해주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지지고 복과도 어떻게 돼요? 지지고 복과도 6명이 시행자잖아요. 관할구역에서는 관할구역 자기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고 걸칠 때는 협의해서 시행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같은 도에서는 도지사가 시장 군수 중에서 지정해주고 또 시도에 걸칠 때는 국장이 그 관계단 자 중에서 지정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런 관계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도지사나 국장은 지정만 하고 직접 사업은 시행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있는 도지사가 국장이 시행할 수 있는 경우가 오른쪽 나왔죠. 자, 어떨 때는 국장이 직접 사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기획과 관련됐다. 또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업이 시행될 관계되어 있는 지역들이 있을까요? 뭐 경부고속도로 가면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 관계 지역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관할 특별시장 관청 특자 시장 모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할 수 있고, 또 도지사는 어떨 때 광역 도시계획과 관련됐거나 필요하면 관계된 시장 군수 의견을 들어서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국가계획, 국장 나오면 국가계획,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 이것만 좀 조심해서 하시고, 이거 바꿀 수 있으니까. 자, 그런 경우 직접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원칙과 예를 구분해서 자, 정리해 봤는데, 그러나 공통점은 다 국가든 지자체든 우리는 그를 다 뭐라 그래요? 국가 지자체를 다 합쳐서 행정청이라고 하죠. 자, 행정청인 시행자. 그러면 서열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최상급 기관이 어디예요? 중앙정부국장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 누구예요? 여기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 도지사 이 5명을 우리는 처음에 뭐라고 불렀어요? 야, 니들은 광역자치단체장인 시도지사야. 그죠? 이거 도안에 있는 누구? 시장군수. 자, 이들이잖아요. 자, 이들을 우리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라고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행정청인 시행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런 시설 사업은 이 구분에 따라서 행정청인 시행자만 하고 행정청이 아닌 자는 할 수 없습니까? 즉 행정청인 자로부터 시행자 지정을 받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이런 공공사업자나 또는 현대나 삼성 같은 민간사업자도 시행자 될 수 있습니까? 자, 여기에 있는 LH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방공사라든지 그런 사람들 행정청이라고 하잖아요. 예, 행정청은 국가지자체 행정청이라고 그러고, 예, 거기들은 이제 공공기관이잖아요. 근데 행정청은 아니지만 비행정청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같은 공공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지방공사인 공공사업자도 있을 것이고, 현대나 삼성 같은 민간사업자도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행정청이 아닌 자도 지정을 받으면 행정청인 자로부터 지정을 받으면 시행자 될 수 있는데, 그럴 때 이제 둘로 나눠야 돼. 예, 공공사업자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을 때 어떤 지정의 요건이 필요하느냐? 자, 그거 이제 물어봅니다. 같은 식구끼리는 뭐 요건이 필요해요,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지정을 받을 때 요건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지정을 받을 때 요건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다? 민간사업 시행자는 지정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땅 사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야, 현대야, 삼성아, 네가 사업을 시행자 지정을 받으려면 그 대상 구역에 토지 면적 얼마 3분의 2 이상 소유하라는 이야기예요. 땅 사서 사업을 하는 방식이니까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라. 타계적에 있는 토지의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와라. 그러면 시행자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시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 지정을 받고자 할 때 대상구역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시험에 이런 질문이 2번이나 출제됐어요. 맞아, 틀려요? 공공사업자는 지정의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요건 필요하다고요? 민간사업 시행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행정청과 행정청이 아닌 자, 지정받은 비행정청도 다 할 수 있어요. 현대나 삼성도 할 수 있다. 요 부분들이 시험 지문에 제일 잘 나옵니다. 시행자 파트가. 자, 그래서 그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법에서는 행정청의 시행자, 비행정청의 시행자, 이제 시행자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시행자의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자,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대. 그런데 행정청인 시행자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되고, 그리고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행위에 불복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당의 시행자를 이들이 이제 지정해 주잖아요.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세요.
비행정청인 시행자 처분에 대해서는 누구한테? 시행자를 지정해 준 자. 시행자. 국장이 지정했으면 국장을 피고로 해서 행정심판 제기하고 시도지사면 시도지사를 피고로 행정심판 제기하라는 이야기예요. 자, 요 지문들 기억합니다. 그래서 시행자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자, 우리 인천에서는 이 도로 놓는 사업 한번 해볼게요. 자, 도로 놓는 사업은 누가 하겠어요? 도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결정 고시가 됐어요. 누가 사업을 하겠어요? 원칙은 인천시장이 할 거 아니에요. 관할구역장이 한다고 했으니까. 근데 인천시장이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천시장이 현대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사업을 도로 놓는 사업을 하게 할 거예요. 아까 이 사람이 지정받을 수 있잖아요. 지정받을 때는 저 3분의 2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요건 갖추면 지정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가 사업을 시행할 겁니다. 자, 이제 시행자가 정해졌어. 그러면 시행자는 사업을 할 때 어떻게 하겠어요? 사업을 할 때 설계 도면도 빼고 공사 착공 언제 하고 준공 언제 하고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고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을 작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 사업 시행에 대한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부른다고요? 실시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자, 거기 볼까요? 161페이지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신청. 자, 거기에 있는 A번.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당해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작성한다.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작성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시계획의 내용이 나옵니다. 내용 읽어보시면 되겠고, 밑으로 가보시면 의견 청취. 시설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즉 비행정청인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할 때 미리 관할구역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현대가 실시계획 작성할 때는 당연히 관할구역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자, D번. 시설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경우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그러니까 분할 시행도 할 수 있는데 그 분할해서 사업할 때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시계획 인가 절차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실시계획을 인가는 밑으로 가보면 인가권자가 누굴까요? 인가권자. 그 밑에 3번에 실시계획 인가권자 나오죠. 자, 밑에 3번부터 볼게요. 3번에 기억번에 보시니까 인가권자. 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근데 가로 열고 국장, 시도지사, 대도지사는 제외하고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할 때는 국장한테 시행자 지정받은 사람은 국장한테 인가받고 나머지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한테 인가를 받아라. 그죠? 시행자가 국장한테 지정을 받았으면 국장한테 인가받고 나머지는 이 시행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한테 인가를 받아라. 만약 인천에서 현대를 국장이 지정해 줬으면 국장한테 인가받고, 근데 나머지 그렇지 않으면 그때는 인천시장한테 인가를 받으라는 이야기죠. 자, 그죠? 그러면 인가를 받아라. 근데 만약에 거기 가로 안에 시행자 중에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왜 제외했어요? 그렇죠. 자기들이 인가권자인데 자기가 자기한테 셀프 인가는 안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들이 시행자였으면 그냥 작성하고 바로 고시하면 되고, 그리고 나머지 시행자는 이들한테 인가받아야 돼. 그러면 이들이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자, 이들이 이제 다시 위로 이들이 인가를 할 때, 이들이 실시계 작성할 때는 뭘 하라고요?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 인가할 때는 이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공고하고, 그리고 열람을 시켜줘라 이 말이에요. 인가에 앞서서 열람 시키라는 이야기. 다시 위에 2번의 기억번입니다. 2번의 기억번. 인가권자는 실시계획 인가할 때는 이 시행자 작성한 사업계획 내용에 대해서 공고하고 몇 일 이상 열람시켜주라고. 14일 이상 열람을 시켜줘라. 열람시킨다는 말은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니은번 보세요. 시설사업 시행지구 안에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에는 그 열람 기간 내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즉 인가권자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리고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면 실시계획에 반영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의견을 청취를 거쳐서 공고 열람 거쳐서 인가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D급번 보니까 위 규정은 국장,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실시계획 작성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만약에 이들이 직접 시행자였다면 이때도 공고 열람에서 의견 들어서 실시계획을 작성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인가하거나 실시계획 작성할 때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인가하고 실시계획 작성한다. 정리됐습니까?
자, 밑에 실시계획 인가권자 봤어요. 그럼 이제 인가권자의 이야기입니다. 자, 실시계획 인가권자는 누구라고요? 국장, 시도지사, 대통령. 이게 이들이 누굽니까? 근데 이렇게 따지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권자잖아요.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시설 사업의 인가권자거나, 그러면 시장 군수도 시행자였으면 도지사한테 인가를 받으라요. 관리계획 시군 쪽에서도 시장 군수가 관리계획 위반하고 결정을 도지사하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장 군수와 행정청이 아닌 자는 이들한테 인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인가를 할 때, 시행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인가할 때 뭐 할 수 있어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한가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다. 인가권자 너희들이 인가를 할 때는 기반시설 설치라든지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라든지 유해 방지라든지 환경 오염 방지라든지 이런 조치를 조건으로 인가할 수도 있다. 아,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구나. 그죠? 그리고 또 시행자에게 또 뭐 하게 할 수 있어? 관할구역의 장은 시행자에게 돈을 예치하게 하고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인천시장은 현대한테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인가도 가능하고 이행 보증금 예치도 가능하다. 그런데 맨 밑에 누구는 보증금 예치 의무가 없다고요. 공공사업시행자. 맨 밑에 박스 있죠. 이들은 보증금 예치할 필요 없어. 왜? 국가지자체 나머지 공공기관들 퉁쳐서 공공사업시행자에게는. 그래서 보증이나 동의는 항상 누구에게만 해당한다고 했어요. 민간에게만 해당된다. 그렇게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런 거 어려운 질문 아닌데 시험에 나와요. 나오는데 막 틀리고 막 울고불고 그래.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 오른쪽 준용이라는 말이나 준용이란 말은 무슨 말? 따라라.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거예요. 여러분 시식 인가받았는데 사업계획 내용 변경할 거예요. 또 사업계획을 폐지할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 그러면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뭐 하라고요? 인가를 받아야 된다. 준용한단 말은 따라라 이 말이에요. 인가 받아라. 그런데 변경은 변경인데 무슨 변경? 경면 변경은 인가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가 경면 변경이 나오죠. 근데 경면 변경을 다 체크할 필요는 없고 그 2번 구역 경계의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구역 경계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 연면적 몇 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10%. 일반적으로 공적 개발의 경미한 기준은 10%가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10% 미만의 변경은 경미합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시계획 폐지가 있어. 자, 이제 여기도 좀 취지를 이해하시고 아직 시험에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왔는데 실시계획 폐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취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인천시가 여러분 집 앞에다가 도로 놓겠다고 뭐 20m 도로 놓겠습니다. 결정고시가 됐어. 결정고시가 됐어요. 근데 바로 지금은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을 보고 있지만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도 많이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법에서 그러면 이제 장기 미집행이 되면 자, 여러분 땅에 뭐 공원 조성하겠습니다든지 도로 만들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있으면 그 시설 부지내 토지를 갖고 있는 토지 소유자들은 여러분 땅이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토지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시설 결정이 있으면 당의 사업 외의 목적으로는 건축물 건축 공장을 설치하지 말아라. 사유재산권 침해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유재산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으면 사유재산권 보호가 너무 안 되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서 이제 뭘 배우냐면 이런 시설 결정이 있는데 20년이 될 때까지 몇 년요?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20년이 경과된 다음 날 뒤에서 배우니까 참고만 하세요. 다음 날 이 도로 놓는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라고 시설 결정에 실효가 있어. 20년 때까지 사업 시행하자면 다음 날 이 결정은 도로 놓는 것은 이제 실효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 땅가격이 올라가겠어 안 올라가겠어요? 그전에는 모다도 묶고 놨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 땅가격이 올라가고 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미집행이 이 실효 규정에 의해서 또 요쪽이 이제 풀어지면 다시 관리계획 위반 결정하고는 많은 행정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특히 공원 같은 경우가 상당히 지자체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이런 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예, 편법을 씁니다. 실효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근데 이 사업이 됐느냐 안 됐느냐는 판단 기준은 뭘 가지고 하냐면 20년 이내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 이 판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단 기준이 뭐냐면 실시계획이야. 실시계획.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있으면 실시계획이 인가됐다거나 실시계획이 고시가 되면 예, 별도의 조치가 없어도 사업이 진행된 걸로 봐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효 시점에 다가와서 실시계획이 작성이 돼버리면 실효 규정이 적용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또 이 실효 규정이 적용이 안 되니까 또 우리가 또 피해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법의 꼼수를 막기 위해서 법이 새로 도입된 게 뭐냐면 이 실효 시점이 다가왔는데 그때 이제 실시계획이 작성됐을 때 1년의 조치가 없으면 실시계획이라는 건 사업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1년의 조치가 없으면 이 실시계획이 요 놈이 폐지되는 실시계획 폐지 규정을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 실시계획 폐지를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실시계획 폐지인데 실시계획 폐지입니다. 우리 보면서는 이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자, 모든 건 10년입니다. 실효 시점이 다가왔을 때니까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작성되거나 인가된 경우입니다. 몇 년 이후요? 10년 이후에.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이제 실효가 다가오니까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작성됐어. 그러면 이 실시계획이 작성됐으면 빨리빨리 사업하려고 의지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 그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5년 이내 재결 신청하지 않습니다. 재결이란 것은 땅을 뺏어오겠습니다. 신청하는 거예요. 자, 사업을 하려면 여기 땅을 먼저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주면 강제로도 매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시계획만 작성하고 5년이 될 때까지 이런 재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러면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시계획이 폐지된 걸로 본다라는 이야기예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시계획이 폐지. 실시계획 폐지 보고 있어요. 실시계획 폐지. 자, 그다음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노력은 좀 한 것 같아. 자,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에 얼마 이상은 소유하고 있어요? 3분의 1 이상 땅을 샀다는 얘기잖아요. 3분의 1 이상. 그러나 100% 땅이 소유권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그리고 그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7년 이내 나머지 부분에 대한 재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다 고실로부터 5년 이내 3분의 1 이상 소유했는데 실시계획 고실로부터 7년 될 때까지 나머지 부분이 재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그 7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시계획이 폐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년 내 재결 신청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면 다음 날 폐지되고 약간의 노력을 했는데 그 합의 7년이 될 때까지 전체가 다 재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럴 때는 그 다음 날 폐지된 걸로 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경우라도 다만 그 안에 모든 토지를 시행자가 소유했다면 지자체가 소유했다면 실시계획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실시계획 폐지에 따른 실효기산점을 볼 거예요. 실시계획 폐지에 따른 실효기산. 그 밑에 두 번째 박스를 볼 거라는 이야기예요. 실시계획 폐지에 따른. 자, 아까 기준은 몇 년이라고 했어? 10년 이후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2년 돼서 실시계획 작성됐어. 그런데 5년 내 재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시계획이 폐지되겠죠? 자, 이렇게 폐지된, 즉 실효 이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는 규정이 있을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자, 18년도에 실시계획이 작성됐어요. 그러면 작성됐는데 5년이 될 때까지 재결 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는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폐지가 되죠. 이 경우는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이후에 폐지되는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전에 폐지되는 규정이 있고 20년 이후에 실시계획이 폐지되는 게 있을 때 그럴 때 이 실효의 기산점을 언제로 잡을 거냐 이제 그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부분에서는 20년이 되기 전에 실시계획 폐지가 적용됐을 때는 그때는 종전처럼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이 규정은 실시계획이 이 규정은 사업 실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얘기죠. 실시계획 폐지가 언제 일어났다면 20년 전이면 종전처럼 결정고시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가 그대로 적용되고 그리고 근데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이후에 폐지 규정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라? 이때 이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이후에 됐다. 그때는 당연히 그 폐지된 날부터
즉시 실효가 적용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잡아봐요. 20년 전에 실시계획이 폐지됐다면 종전처럼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실효가 적용되고 20년 이후에 폐지됐다면 이 폐지된 날부터 실효가 그대로 적용되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실시계획 폐지가 20년 전에 이루어졌냐 아니면 20년 이후에 이루어졌냐에 따라서 실효 기산점만 잡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요 부분은 이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아직 요 부분은 출제가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다 우리 사유재산권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부분들 봐주시고 그다음 밑에 4번에 시행을 위한 조치 나왔습니까? 자, 그러면 사업 시행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업을 시행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행을 위한 조치 이 부분이 시험에서는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시행자 파트하고 시행을 위한 이 조치 여기가 잘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는 좀 쉬었다 하죠.